뉴욕의 분주한 중심부에서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 사이에 사라와 데이비드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그들의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라는 날카로운 지성과 우아한 스타일로 유명한 성공한 변호사였고 데이비드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급 파티와 값비싼 휴가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친구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웅장한 아파트 벽 안에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호화로웠지만 그들의 관계의 기초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무자비한 이혼 변호사인 올리비아는 사라에게 그 균열에 대해 경고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관계의 종말을 목격했고 그 경고 신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사라. 올리비아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완벽해. 가끔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해. 사라는 친구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냥 질투하는 거야, 올리비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그러나 올리비아의 말은 사라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사라의 여동생 에밀리가 도시에 왔습니다. 에밀리는 자유분방한 예술가로 사라의 체계적인 삶과는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가오는 미술 전시회를 위해 사라와 데이비드의 아파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사라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정받고 싶어 했고 이번 전시회는 그녀에게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에밀리가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게 조금 걱정돼. 올리비아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너를 조금 질투했던 것 그리고 너와 데이비드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어. 사라는 다시 한번 친구의 말을 무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에밀리가 도착하면서 사라의 삶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로펌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아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취소된 회의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에밀리의 스튜디오에서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사라는 침실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에밀리가 침대에서 뒤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사라는 비명을 지르며 에밀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황하며 에밀리를 감쌌고 에밀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마스 오빠에게 전화할 거야.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에게도. 에밀리는 울부짖으며 말렸지만 사라는 이미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사라와 에밀리의 오빠로 지혜롭고 차분한 성격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도 않고 즉시 차를 몰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도착하기까지 2시간 동안 사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껴 오는 에밀리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데이비드의 모습만이 그녀의 기억 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토마스와 그의 아내와 함께 사는 또 다른 여동생 제시카가 도착했습니다. 제시카는 성공한 사업가로 야망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라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라.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는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토마스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제시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흐느껴 울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데이비드와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번 주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사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랬다는 것도.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라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제시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야. 내가 먼저 데이비드에게 접근했어. 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나도 갖고 싶었어. 언니의 성공, 언니의 남편,
모든 게 부러웠어. 데이비드는 뭐라고 했어?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뿐이라고 했어.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데이비드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배신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냥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사라는 데이비드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이제 아무 소용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사라는 에밀리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너와는 다시는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평생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토마스는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짓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제시카는 에밀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짓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야.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너무 늦었어, 데이비드. 사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당장 나가줘. 데이비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흐느껴 울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와 제시카는 사라를 부축하여 거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라?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올리비아에게 연락해야겠어? 사라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 제시카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을게, 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 거야. 사라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제시카. 너희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다음 날, 사라는 올리비아를 만났습니다. 올리비아는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올리비아는 즉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라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을 양도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사라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 토마스, 제시카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사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고 곧 업계 최고의 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지만 사라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사라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었고 결국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우연히 토마스로부터 에밀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자매는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에밀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에밀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사라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에게 화가 많이 났었어. 하지만 이제는 널 이해해.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두 자매는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를 털어놓고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사라는 가끔 에밀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호사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올리비아는 그녀 인생의 새로운 사랑을 찾도록 도왔고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갔습니다. 몇 년 후 사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법률 상담, 직업교육,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고 피해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단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사라는 여성 인권운동의 선구자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대학과 단체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사라의 재단 덕분에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들을 돕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그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지역 신문에 실린 사라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사라의 재단 활동과 여성 인권운동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가 이룬 업적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에밀리는 오랫동안 망설임 끝에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의 전화를 받고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자매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에밀리는 사라가 이룬 업적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와 에밀리는 다시 자주 연락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추수감사절에 사라는 토마스, 제시카, 그리고 에밀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여성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용서와 사랑의 힘을 믿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 토마스, 에밀리, 제시카는 다시 한번 사라의 펜트하우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맞아요. 제시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에밀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오빠, 그리고 제시카, 모두에게 감사해요.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줘서 고마워요. 사라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해, 에밀리.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라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자선재단 활동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 이 시대에 존경받는 리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젊은 여성 법률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가가 가져야 할 정의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사라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사라님,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강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었나요?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강연을 통해 사라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었습니다. 에밀리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한 아이의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그림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언니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사라는 에밀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아가는 거잖아.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두 자매는 그날 이후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토마스는 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토마스의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사라는 토마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해줘서 고마워. 오빠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토마스는 사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사라, 너야말로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네가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며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사라는 에밀리와 함께 자선재단의 활동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사라와 에밀리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재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사라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했고 여성 인권과 아동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에밀리는 예술을 통해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유엔에서 주최하는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담아 열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라의 연설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촉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자선 사업가를 넘어 전 세계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사라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한 독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독자는 사라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 편지를 읽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쓴 책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국제아동예술재단의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한 아이의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녀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그림에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그 그림을 그린 아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고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아이를 통해 예술의 치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라와 에밀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아픔과 시련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사라와 에밀리는 토마스, 제시카와 함께 자선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어느 날 사라는 자신의 재단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젊은 직원 제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사라를 존경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사라님, 저는 사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제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인, 자네는 이미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네. 자네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 재단에 큰 힘이 되고 있어. 하지만 사라님처럼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라님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사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말일세. 제인은 사라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라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라는 재단의 운영을 제인에게 맡기고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은퇴식 날, 재단의 직원들과 수많은 후원자들이 모여 사라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라는 그들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사라는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재단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여정을 마친 사람의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라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 모든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멘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라는 조용한 삶을 즐기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안식처로 제공했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사라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의 지혜를 나누었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사라의 집을 찾은 한 젊은 여성이 사라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때때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제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사라의 진심 어린 조언은 그 젊은 여성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사라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의 집에 에밀리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에밀리는 국제아동예술재단의 대표로서 전 세계를 돌며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 언니의 헌신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사라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 너야말로 대단해. 네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두 자매는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라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헌신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자신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파티에서 한 여성이 사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라님, 당신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당신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라는 그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해낸 것입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당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사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여한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사라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했고 사라의 뜻을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유산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남아 밝은 빛을 비출 것입니다.